자, 지난해 한번 저희가 전해드렸던 사건인데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살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었잖아요. 네, 이 50대 남성은 지난해 10월 오후 3시 대낮이었습니다. 이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남성은 미리 가방에 흉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서 이 아내가 골목길로 달아나니까 아내를 끌고 나와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여성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니까 행인 10명 정도가 몰려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남성은 평온한 얼굴로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마침 승용차 타고 지나가던 30대 후반 남성 2명이 이 남성을 제압해서 경찰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네. 영상을 보면 여성이 딱 보자마자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건 위험을 뭔가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런 상황이 몇 번이고 반복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두 사람 결혼 생활을 20년간 이어가던 부부였고 사실 19년 내내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뭐 술과 도박, 외도도 했고 그래서 술을 이렇게 먹은 이후에는 뭐 폭행이라든지 협박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입에 수건 같은 거 해놓고 뭐 폭행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이혼을 생각을 했고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사건 15일 전에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친정에서 미용실로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서 내 와이프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재 기자들이 도대체 왜 그랬냐, 왜 아내를 계속 찾아갔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사건 있기 한 달 전에 그 여성의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를 했을 때 그럼 너 혹시 다른 남자 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 외도를 그렇게 의심을 했더니 또 여성이 이걸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를 폭행을 했고요. 뭐 경찰의 분리 조치도 있었고 또 심지어 이제 숨진 아내가 이 생전에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법원에 직접 하기도 했는데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더니 그 아내분도 맞아, 나 만나는 사람 있어라고 외도를 인정했다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거 교수님,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결혼하고 난 직후부터 계속 너 바람피지 않느냐, 남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 내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오빠 친구하고 오빠가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오빠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오빠 친구가 너무나 이제 이 사람이 당하니까 불쌍해서 그러니까 부탁을 했대요. 그 오빠 친구의 부인에게 찾아가서 나 이런 상황이니까 나 진짜 바람 폈다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라고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입을 맞춘 거였거든요. 입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나보고 자꾸 바람을 폈다니까 나 그래 바람 폈다 이혼을 내가 뭐 당하든 하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서산에서 대낮에 그렇게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주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아내가 바람을 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기정사실화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도를 했다고 해서라도 헤어지고 싶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범행 전에 무려 이 아내분이 5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신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5차례나 신고가 있었고요. 경찰에서도 분리 조치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서 폭행을 하니까 아내가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퇴근 명령까지 받고 그래도 그렇게 받아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폭행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이 끔찍한 일까지 저지른 건데 또 그 과정에 지금 결과적으로 아쉬운 건 경찰에서 남편을 체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면 그때 또 상황이 정리된 상태였으니까 이게 또 뭐 현행범도 아닌 것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가 마침내 한 달 만에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저자가 말이죠. 이 법정에서 참 진짜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했.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내가 이런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다.
네, 이 아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올렸는데요. 일단 이 남성의 폭력이 아이들에게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이 아들은 평생 아빠의 폭력과 폭언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살아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빠가 밥상은 물론이고 화분같이 온갖 것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기 일쑤였다고 하고요. 이 어머니의 발목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이렇게 상해를 입힌 뒤에도 집에 들어와서 이 아들에게는 나 너네 엄마 죽이려고 한 거 아니다. 그냥 반불구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범행 후에 조사라도 받게 되면 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빠 감옥 가야 한다면서 아들 앞세워서 연기를 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들은 엄마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 자신의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동의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아빠가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는 이 아버지가 최소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아들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복 살해 징역 40년, 일단 무기징역은 안 나왔군요. 네. 자,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 사건 범죄는 단순 살인죄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폭력 신고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풀이로 보복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상해, 보복살해죄가 성립하고 또 가정폭력법 위반도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인정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일반 살인죄보다 높습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에 자녀들이 있는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보복 살인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면서 징역 40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 명의 살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외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특히 자녀들이 엄벌을 이렇게 탄원하면서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40년 형이다 이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이제 5번이나 위험 신호를 알렸는데 불구속 수사를 해서 결국은 저런 이제 그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예, 예. 아쉽기 이를 데 없는 대목이고요. 사실 이제 경찰관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렇다면 저 어떤 재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지속적인 폭력 과정이 담긴 자료를 갖다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경찰이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